공식 선거 운동조차 시작하지 않았는데 당선 확정자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나홀로 출마했기 때문인데 대구 경북에만 5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보수 강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기울어진 정치 지형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요. 내가 안 될 줄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1대1에 대구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겨요? 누군가 대구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대구도 썩는다. 새도 양날개로 날아야 잘 날 수 있고 자전거도 2바퀴로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대구는 뭐냐?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다. 외바퀴 자전거로 달리고 있다. 이게 금방은 어떨지 몰라도 오래 못 갑니다. 쓰러집니다. 이걸 누군가 이야기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6월 1일 보궐선거에 수성을 지역에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김용락 후보입니다. 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만둔 바로 그 동네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오신다 이 말씀이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홍준표 의원님이 시장으로 가시면서 보궐선거가 생겨가지고 제가 민주당 전략공천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대구 전역이 우리 민주당이 되질 않잖아요. 딱 한 번 이제 김부겸 현 총리죠. 그분이 수성갑에서 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되지를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으로 봐서는 험지 중에 험지고 뭐 동토 중에 동토인데 그 왜 나오나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 대구가 너무 한쪽으로만 이제 기울고 있다. 너무 또 폐쇄적이다. 대구를 이대로 두면은 대구가 굉장히 아주 추락하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완전히 이제 주저앉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라도 나가서 야 이러면 진짜 안 된다. 우리가 뭔가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 대구에서 진보로 활동하시는 정치인이 되게 참 어렵죠.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어렵고요. 대구 시민들이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너무 미워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이 동네에 나오시는 이제 구청장 후보가 이제 아시죠? 그 20대 젊은이한테 욕하고 이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오고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봉변을 당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어떤 성당 앞에 표를 돌리러 갔더니 그 조그맣은 동네 공원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계시길래 표 주러 갔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꺼져라 하면서 민주당이 도둑놈들아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참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제는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운동도 하기도 싫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나의 그 시기가 지역구에 표 돌리러 가는데 호응은 안 해줘도 그냥 욕설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때 가장 힘들겠다, 그죠? 전에 나왔을 때는 뭐 명함을 찍기도 하고 어떤 할머니는 제가 표를 주니까 표를 안 받고 갑자기 표 주는데 확 밀어가지고 제가 뒤로 꽉 넘어져서 그러면 내지탕으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우리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또 국가 경영을 책임을 졌을 때 뭐 제대로 못한 그런 측면이 뭐 있을 거로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국힘에 지난번에 찍었는데 요번에 한번 민주당 한번 찍어볼까? 지난번 사람 아니네? 이렇게 합니다. 자꾸 후보들이 바뀌어요. 이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나와서 떨어지고 네. 또 표밭을 일구고 뭔가를 하면 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출마자들이 이제 기존 출마자들이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네. 근데 못 느낀 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후보 자신이 잘못 판단했을 수 있고 네. 또 후보 자신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또 중간에 이게 죽어도 안 되는구나 하고 갔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착종이 돼 가지고 네. 결국은 뭐 한번 하고 안 되니까 또 뭐 가고 야 도저히 한번 해보니까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안 되니까 가고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크죠. 왜 하냐면 우리 민주당 중앙당이라는 데서 네. 정당도 하나의 이제 공동체고 결사체인데 네. 야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민주당 좀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후보를 꾸준히 발굴하고 관리하고 키워서 네.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뭐 왜 그런가. 네. 한국 민주주의 정당사가 네. 너무 짧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게 네. 서구의 뭐 가령 뭐 독일이라든가 뭐 프랑스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일천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고 뭐 몇십 년 지나면 정당에서 조직적으로 잘 훈련시키고 또 뭐 관직을 줘서 더욱더 이렇게 경험을 쌓게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후보님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지금 300명인데 네. 이게 600명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600명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네. 정치 그 재벌들을 견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맞아요. 장관 같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어떤 국민들 혹은 어떤 정치인들은 몰라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고 하지만 맞아요. 줄이면 큰일 납니다. 국회의원이 만약에 600명이나 1000명 정도 되면 재벌에서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1000명한테 로비를 해야 되고 국회의원이 10명밖에 안 되면 10명만 로비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숫자는 많고 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가지는 특권은 줄이고 내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예. 용기 있는 사람은요 예. 내가 안 될 줄 아는데 그걸 알면서도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예. 그죠? 예. 그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앞일은 진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상은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예상은 결과가 되죠. 그 예상되는 결과가 뻔한데 네. 뭔가를 막 전력 질주하고 막 최선을 다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1대1에 대구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이겨요? 진짜 진정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대구 쪽에 민주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용기 있고 진짜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멋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목표는 몇 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선을 생각하고 있고요. 당선 생각하시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유시민이 32%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네. 조선을해서 네. 저는 이제 그거는 넘겨보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네. 이렇게 도전해야만이 네. 도전하고 질주하고 도전해야만이 저쪽에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구시만 보면은 네. 69%가 무투표 당선이에요.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네. 대항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문제예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네. 대구 시민들이 너무 안 찍어주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마라. 예? 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라.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 손님들 많이 태워보면
의외로 또 민주당을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